1918년 독일 할레의 한 정신병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이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그의 이름은 게오르크 칸토어. 인류가 감히 닿지 못했던 신의 영역, 무한의 비밀을 풀어낸 대가로 그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수학계에서 무한은 인간이 다루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칸토어는 그 거대한 심연을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오늘 이 이야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탁월함은 단순히 주어진 공식을 암기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남들이 묻지 않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시작되죠. 칸토어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무한이 과연 똑같은 크기일지 의심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묻지 않았던 이 발칙한 질문은 현대 수학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위대한 출발점이 됩니다. 칸토어 이전의 수학자들은 무한을 그저 끝없이 커지는 상태, 즉 잠재적 무한으로만 취급했습니다. 무한을 하나의 완결된 덩어리로 보는 실무한의 개념은 철저히 배척당했죠. 그것은 논리적 모순을 낳는 위험한 씨앗이었습니다. 수학의 왕이라 불리던 가우스조차 무한을 수학적 증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무한은 그저 말하기 방식일 뿐 실제하는 값이 아니라는 것이 당시의 절대적인 진리였죠. 수학계는 이 틀 안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당대의 지성들은 무한이라는 심연을 마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무한을 계산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순간 모든 수학적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식의 경계는 언제나 가장 용기 있는 자에 의해 허물어집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수학자 칸토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집합론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무한의 크기를 직접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수, 짝수, 홀수 등 우리가 아는 무한들의 짝을 맞추며 그 거대한 비밀을 파헤쳐 나갔죠. 상식적으로 짝수보다 자연수가 2배 더 많아야 합니다. 하지만 칸토어는 각각의 자연수와 짝수를 1대1로 짝지을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부분의 무한이 전체의 무한과 크기가 같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칸토어는 자연수와 소수점 아래 무한히 이어지는 실수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가장 대담하고 천재적인 수학적 도발이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대각선 논법을 통해 실수의 개수가 자연수의 개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해냅니다. 무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무한이 아니었습니다. 무한들 사이에도 명백한 계급과 크기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이죠. 자연수의 무한을 넘어서는 실수의 무한,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무한의 무한들. 칸토어는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의 탑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수학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인간 이성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혁명 앞에 칸토어 스스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그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자신이 발견하고도 스스로를 의심할 만큼 그것은 파괴적인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학계는 이 혁명을 이단을 향한 끔찍한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독일 수학계의 권력자이자 스승이었던 레오폴드 크로네커는 칸토어를 과학계의 사기꾼, 청년을 타락시키는 자라 부르며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크로네커의 방해로 칸토어의 논문은 번번이 거절당했고 베를린 대학 교수 임용의 꿈도 좌절되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두 그를 조롱하고 외면했습니다. 위대한 진실을 밝힌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죠. 상위권 대학을 향해 고군분투하는 여러분, 지독한 고독 속에서 자신의 확신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해 보십시오. 칸토어는 주류 학계의 거대한 벽에 부딪혔지만 결코 무한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논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좇는 진정한 학자의 태도였죠. 남들이 정해놓은 한계를 거부하고 더 깊은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깊은 고립 속에서 그는 마침내 수학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난제 중 하나인 연속체 가설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가장 작은 무한인 자연수와 그보다 큰 실수 사이에 또 다른 크기의 무한이 존재하는가? 그는 이 거대한 심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인간의 이성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증명했다고 환호하는 순간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되고 반증했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 다른 맹점이 그를 비웃었죠. 그것은 마치 결코 닿을 수 없는 신기루를 쫓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낮과 밤을 잊은 채 한계치를 넘어선 두뇌 노동은 결국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개념과 끝없는 학문적 패배감은 그의 신경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갉아먹으며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1884년 봄, 칸토어는 심각한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이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학문의 세계가 창조자를 통째로 삼켜버린 비극적 순간이었죠. 무한이라는 거대한 금기는 결국 천재의 영혼마저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그는 예전의 예리한 이성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습니다. 수학 연구로 다시 돌아가려 애쓸 때마다 깊은 우울증과 발작이 그를 덮쳤죠. 희망과 절망이 반복되는 끔찍한 굴레 속에서 그는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수학이 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문학과 철학이라는 도피처로 숨어들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사실은 프랜시스 베이컨이 쓴 것이라는 기이한 음모론에 집착하며 수많은 논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광기가 이성을 압도한 결과였죠. 말년의 칸토어는 자신이 발견한 무한이 단순한 수학 이론을 넘어 신이 직접 자신에게 내려준 절대적 계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신의 비밀을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종교적 망상은 그를 더욱더 깊고 어두운 광기의 수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진리는 결코 영원히 묻히지 않는 법입니다. 20세기가 밝아오며 다비트 힐베르트를 필두로 한 새로운 세대의 수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편견을 깨고 칸토어의 집합론이 지닌 경이로운 가치를 마침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힐베르트는 전 세계 학자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그 누구도 칸토어가 창조해낸 낙원에서 우리를 쫓아낼 수 없다. 이 한마디는 철저히 짓밟혔던 칸토어의 무한이 현대 수학의 굳건한 토대로 완벽히 부활했음을 알리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물론 칸토어의 집합론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훗날 버트란드 러셀에 의해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며 수학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히죠. 하지만 이 위기조차 수학이 더 견고하게 발전하는 거대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진정한 혁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천재의 진가를 알아보고 환호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는 그에게 최고 권위의 상을 수여했죠. 하지만 세상의 찬사가 쏟아지던 그 눈부신 순간에도 칸토어의 영혼은 이미 병원의 차가운 독방 안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독일 전역은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신병원 환자들은 가장 먼저 사회의 버림을 받았고 그가 머물던 할레 요양원의 환경도 극도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칸토어. 인류 지성의 한계를 무한 너머로 확장시킨 위대한 천재는 1918년 1월 심장마비로 쓸쓸히 숨을 거둡니다. 가족조차 임종을 지키지 못한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슴 아픈 천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은 사라졌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현대 문명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그가 확립한 집합론과 무한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숨쉬듯 사용하는 컴퓨터 과학의 핵심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탄생시킨 가장 결정적인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린 앨런 튜링 역시 칸토어의 대각선 문법에서 영감을 받아 계산 불가능성에 대한 위대한 증명을 완성했습니다. 칸토어가 남긴 무한의 발자취를 따라간 후배들이 현대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자, 명문대 진학을 넘어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인공지능이 모든 정답을 1초 만에 제시하는 시대에 단순히 공식을 외우고 문제 푸는 기계가 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정해진 트랙 위에서 남보다 빨리 달리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격차는 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칸투어처럼 아무도 묻지 않는 본질을 파고들며 판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에서 시작되죠. 기존의 지식에 순응하지 마십시오. 무한이라는 미지의 심연을 향해 맨몸으로 뛰어들었던 칸토어의 압도적인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실패하고 조롱받을지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경계를 부수는 그 치열한 과정이 여러분을 진정한 최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광기와 천재성의 경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던 게오르크 칸토어.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수학 공식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이성의 위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도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디 이퀘이션 모세 수학의 로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